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겨대는 사람.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결국엔 진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요.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답답함에 가슴을 칠 때도 많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 하는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죠. 때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서 함부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저 한숨만 쉬게 됩니다. 내가 이겨봤자, 뭐 하나 싸워봤자, 감정만 상하고 끝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집 센 사람, 소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드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더 이상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심지어 상대방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더 이상 고집과 아집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니, 싸울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이젠 더 이상 감정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바로 그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집 센 사람들의 내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집 센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할까?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집 뒤에는 예상치 못한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집은 단순히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넘어 때로는 불안감이나 약한 자존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너무나 확고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늘 해왔던 방식, 늘 믿어왔던 생각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고집이 센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해? 하는 마음이 그들을 더욱 고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집을 마주할 때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불안감이나 신념이 있겠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고집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대응 방식도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반박과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고집 센 사람을 설득하려는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실패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직접적인 논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건 아니지. 내 생각이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치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며 방어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때부터는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고집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 센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너는 무능해, 혹은 너는 바보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논쟁에 휘말리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꼴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 완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옳은 주장을 펼친다 해도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할 겁니다. 때로는 억지 주장을 펴거나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논점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과의 논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겨봤자 상처뿐인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피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일관성을 존중하는 듯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법의 한마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집 센 사람들은 자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늘 일관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은 매우 강력하죠. 그렇다면 이 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들의 일관성을 존중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을 때 곧바로 아니, 어는 틀렸어. B가 맞아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내 생각은 늘 한결같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왔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논리가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일관성이라는 그들의 강점을 인정해주면서도 동시에 그 일관성이 과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내 생각은 늘 한결같구나.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집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여 경계를 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왔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논리가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논리적 근거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겁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주장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근거를 깊이 파고들면 의외로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때 그 논리가 깨지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죠.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들의 논리가 탄탄하지 않다면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모순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일관성을 존중하는 어조로 질문했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논리의 허점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세련된 방법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이는 곧 그들이 꼬리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퇴로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재정비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자발적인 성찰을 유도합니다. 이 마법의 질문을 던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논리적 근거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절대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와 같은 추임새로 그들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이 과정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 논리가 완벽한가?
이게 과연 모든 상황에 통하는 이야기일까? 마치 시험을 치르듯 자신의 머릿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때 우리는 굳이 나서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논리적 허점이나 모순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외부의 지적에는 강한 저항을 보이지만 스스로의 깨달음에는 의외로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오류를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발견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참을 설명하다가 막히거나 주춤거린다면 그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논리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혹시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기보다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은 상대방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인 성찰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의 발휘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마법의 질문과 경청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면 이때는 현명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는 순간이라고 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는 식으로 승리감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와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은 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오늘 대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령 그들의 주장이 여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입장을 되짚어보고 유연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거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더욱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었네요.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비록 자신의 고집을 일부 꺾었을지언정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고집 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긍정적인 대화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들은 여러분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며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또는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앞으로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집 센 사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싸우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집 센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의 고집 뒤에 숨겨진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불안감, 낮은 자존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 그들의 고집이 어디에서 오는지 조금이나마 파악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반박과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마법의 질문입니다. 내 생각은 늘 한결같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왔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논리가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일관성을 인정해주면서도 동시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질문 후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질문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마무리될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관계를 보호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끝맺음으로써 앞으로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고집 센 사람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답답한 마음에 소갈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말 한마디와 태도,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여유가 찾아올 겁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